자, 지금 가면 갈수록요, 파퓰리즘, 세계적으로 파퓰리즘과 극우의 열풍이 더 세지고 있습니다.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극좌파 파퓰리즘이 유행할지 몰라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그야말로 이 극우 파퓰리즘이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부터 예언했던 전 세계가 포퓰리즘 시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상이 1차 대전부터 2차 대전 사이 정강기 1920, 30년대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어땠는가 하면 이 극단적인 그 외국인에 대한 혐오 현상, 그것이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혐오로 이어졌죠. 이민 난민에 대한 혐오, 인종적 혐오로 갔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대공황과 그리고 무역 등이 줄어드는 일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폐쇄 무역, 보호 무역 등이 발생했고요. 경제가 굉장히 침체됐죠.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판을 치고 있는 이런 포퓰리즘은 결국은요, 전강기 1920, 30년대와 너무나 유사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유럽에서 선거만 하면 극우가 약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EU 차원의 공조 정책 자체가 흔들리고 극우 정당 대부분은 EU 탈퇴 등 국제 연대보다는 자국 중심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도 오래 끌게 되면 극우 세력들이 점점 커지면서 우크라이나에게 이 자국 우선 정책을 갖다가 요구하는 극우에 의해서 지금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전쟁을 끝내는 것을 서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때 이 유럽의 양심이라고 불리고 3인당이 크게 지금 오랫동안 지배하면서 대표적 복지 국가로 꼽히던 스웨덴조차도 지난 연말에 극우 바람이 거세어졌죠. 그래서 현재 유럽의 극우들이 대체로 내세우는 것은요, 반신자유주의, 그리고 이민, 난민, 반대, 인종적 혐오, EU 탈퇴, 그리고 이제 안보 불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제 불안, 안보 불안, 경제 불안, 대공황적 위기, 보호무역, 또 중도 좌우파의 붕괴,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도 디폴트 이후에 미국의 지금 금리가 또 경제 방향이 어떻게 잡히는가에 따라 미국 대선이 지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이 부채 이 상한 조정 협상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죠. 그래서 이제 이 위기는 한 발 끊는데 이게 지금 해소가 됐지만은 그 이후에 발생할 문제들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폴트 이후에 그러니까 디폴트 우려가 해소된 이후에 미국에서의 이 본격적으로 지금 채권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채권을 사기 위해서 시중에 있는 돈들이 다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채권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금리가 한 7%까지 갈 수 있고,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최대 7%까지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연준 관계자까지도 지금 있습니다. 갑자기 시중에 많이 깔렸던 돈이 채권을 따라 줄어들겠죠. 이것도 미국의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보고요. 현재 미국에는 완전 고용인데 경기 침체라는 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실업률도 상승하고 있어요. 그럼 완전 고용인데 실업률이 상승하는 희한한 현상에 지금 미국이 부딪히고 있고, 그야말로 미국의 경제를 역대 이런 경제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GDP 상승률보다 그러니까 국민 총생산보다 국민 총소득, 국민 총수입이 GPI가 더 낮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일치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일자리가 난무하지만은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투잡, 쓰리잡, 임시직 일자리고, 그야말로 한편으로는 미국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한편으로는 이 불황금 그리고 인플레 속에서 경기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런 경제를 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에서도 본 적이 없지요. 자, 어떻게 불황인데 호황이라
이 일자리가 완전 고용에 가까운데 불황의 일자리가 완전 고용에 가깝느냐. GDP하고 GDI하고 국민 총 생산과 국민 총 수입은 똑같아야 될 건데 이거 어떻게 GDP는 높고 GDI는 낮은가? 이것도 또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국 경제가 그야말로 이 산 넘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도 또 다 마찬가지죠. 전부 경기 침체와 불황과 인플레에 시달리고 있어요. 전 세계가 제가 봤을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돌입했다고 봅니다. 자, 이 속에서요,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청년층하고요, 그야말로 중산층, 서민층들의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탈출구를 어떻게 내다볼까요? 기성의 미국이나 유럽을 집권하고 있는 그런 정당들에 대한 반감을 굉장히 이렇게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요, 엊그제 트럼프가 김정은이가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국에 들어갔다고 축하했다니까 공화당 내부의 경쟁자들까지 비판했는데요. 지금 말도 안 되는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 미국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이 극우 파퓰리즘으로 지지를 보낼 거고 유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요, 전 세계 스태그플레이션이 굉장히 오랫동안 물가 상승과 그리고 경기 침체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이 속에서요, 대중들의 삶의 조건은 굉장히 악화되면서 그들이요, 탈출구로 기성정당들을 배제하고 극우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기울 가능성이 높은데 트럼프는 공화민주당의 기성정당으로 간주되기보다는 이 미국식 극우 포퓰리즘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우가요, 굉장히 득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중장년층 그리고 청년층의 문제들과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 열성 지지자들 대부분이요, 중장년층 백인이에요. 퇴직,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외로움을 겪는데 트럼프 지지 활동을 통해서 유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소득 격차에 분노하는 빈곤층, 소수 엘리트 계층이 누리는 특권에 분노하는 블루칼라, 또 사회적으로 고립된 외로운 사람이 미국의 선거에 변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프랑스에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대 사회가 광범위한 대중적 고립과 외로움을 가져오고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이요, 굉장히 빨리 변하고 소득 수준이 불평등하게 이 격차가 확대되고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 속에서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그런 여기에서 이 외로움을 느끼는 고층들이 늘어나고 특히 코로나 기간에 이런 것들이 더 심해져 버렸습니다. 이 고독은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요. 그래서 이 불안 공포가 조장이 되고 나면 고독한 서민들은 불만, 분노 등을 갖다가 이 자신들을 선동하는 포퓰리즘 정치인에게 해소를 하려고 기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국가주의, 포퓰리즘이 지금 이 세계적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주요 상층 국가 28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3분의 1이 고독감을 심하게 느끼고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요,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지금 혐오를 조장해서 이 파퓰리즘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만요, 유일하게 아직 제대로 된 파퓰리즘이 상륙하지 못했고 일부 20대에서 그런 경향이 조금 보이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이제 IMF보다 더 심한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포퓰리즘이 본격적으로 상륙할 거다. 그거는 시대적 대세인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미국과 유럽식의 파퓰리즘이 가진 장점도 있고 그 해악도 큽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긍정적인 그야말로 그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는 파퓰리즘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파퓰리즘이 지배할까요?
세상은 변했는데 사회 구조나 계층 구조도 다 변했는데 정치는 과거에 20, 30년 전에 이 사회 구조나 계층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는 거를 정치가 따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 패러다임이 형성되어서 정치를 바꾸려고 하면 시간이 한 30년 이상 이 바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구시대적인 정치 형태가 계속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오, 분노, 고독 이런 것들이요, 이제 휩쓸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완전히 극단적 선동 파퓰리즘이 지배한다. 지금 이미 유럽과 미국은 피할 수가 없는 단계에 갔다고 봅니다. 한국 상륙도 시간 문제인데요. 혁명 20일이요. 이걸 갖다가 극단적인 악영향이 아니라 그래도 감수가 가능한 긍정적인 이 시대의 중산층과 서민에게 필요한 포퓰리즘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선두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